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중문화 미디어 비평 강의에서 영화 신들러 리스트 비평 영상을 제작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김민주입니다.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 소개 및 수상 목록. 두 번째, 신조은 인물 및 원작 소개. 세 번째, 등장인물 및 줄거리. 네 번째, 주목할 점 3가지. 다섯 번째, 아쉬운 점 및 주제 분석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 소개입니다.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로 유대계 출신인 감독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텔레비전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1972년 격돌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1975년 조스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영화의 대표적인 흥행 감독으로 떠올랐습니다. 클로스 엔카운터, E.T., 인디아나 존스, 쥐라기 공원 등을 연출했으며 신들러 리스트를 통해 흥행성은 물론 작품성도 인정받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초기 SF 어드벤처 영화들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타임지는 영향력이 있는 그를 20세기 가장 중요한 인물 100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신들러 리스트의 수상 목록입니다. 1994년 6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관왕을 이루었고요. 19회 LA 비평가 협회상에서 3관왕을, 46회 미국 작가조합상과 미국 감독조합상을, 51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3관왕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에서 3관왕을 이루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실존 인물인 오스카 신들러는 박해받았던 1200명의 유대인들을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요비명에 적혀 있는데요. 생전 여자와 술을 좋아하던 호색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홀랄한 시국에 한몫 챙기려 한 기회주의자인 사업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만나게 되며 전 재산을 털어 보호하게 되었는데요. 종전 후 그는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했고 빈털터리로 생활하다 1974년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소설 신들러의 방주입니다. 영화의 원작인 신들러의 방주는 신들러의 생존자인 레오폴드 페버버그가 작가 토머스 케넬리에게 신들러의 일화를 알려주며 소설화되었습니다. 1983년 스필버그 감독이 유니버셜을 통해 판권을 사들였고 10년 후 1993년 영화를 개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등장인물 및 줄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는 리암 니슨이 연기하였는데요. 오스카 신들러는 전쟁을 이용해 사업으로 성공하려는 독일인이자 나치 당원이었으나 비참한 유대인 학살 현장을 바라보고 변화하는 인물입니다. 뛰어난 처세술로 독일 군인들을 매료시키고 전 재산을 털어 유대인들을 지옥의 현장에서 구출시킵니다. 다음은 이저크 스턴으로 벤 킹슬리가 연기하였습니다. 유대인으로 신들러의 제안에 의해 공장의 경영자가 되는데요. 신들러의 사람으로 공장을 경영하며 보호받지만 함께 수감된 유대인 또한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랄프 파인즈가 연기한 에몬 게트입니다. 에몬 게트는 플라초프의 수용 소장으로서 마치 사냥하듯 유대인들을 죽이는 무자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앞선 두 인물과 마찬가지로 실존 인물이고요. 크라코프의 살인자로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줄거리입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폴란드는 독일에 의해 2주 만에 점령됩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은 크라코우시로 강제 이주됩니다. 줄거리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나치 당원으로 독일 거문들의 인맥을 통해 폴란드에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유대인 회계사인 스톰과 함께 쉽게 공장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투자받고 유대인들을 무임금으로 고용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돈을 신들러는 벌게 되고요. 독일군에 의해 유대인들의 마을은 폐쇄되고 이유 없는 학살이 자행되게 되면서 신들러의 노동자들과 스탠 또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둠 아래
무차별적으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며 신들러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들을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돈만 보던 기회주의자였던 신들러는 그의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노동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목할 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악입니다. 대표적인 장면 중에서 독일군이 유대인 구역을 폐쇄하고 집집마다 숨어있는 유대인을 찾아 학살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한 장교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 뒤로는 비명과 총성이 끊이질 않는데 이때 피아노 연주를 들은 군인들의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무슨 음악인가? 바흐? 라고 하자 다른 군인이 아니야, 모차르트야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장교가 연주한 음악은 바로 바흐의 영국 모음곡 제2번 전주곡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객관성이 나타나고 있는 곡인데요. 바로크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처럼 감정에 깊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은 애절한 멜로디 없이 형식과 구성의 논리로 전개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심한 음악이 처절한 비명 속에서 더 잔인하게 묘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및 등장인물의 위치 변화입니다. 신들러와 스턴 관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들러와 스턴의 첫 대화입니다. 스턴은 신들러의 술잔을 거부하고 둘의 위치는 창을 기준으로 멀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 역시 풀샷 위주로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에 비해서 가까워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스턴은 신들러가 준 술잔을 살짝 들어 올려 보이며 호응을 하지만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둘의 위치를 보시면 이제 창 아래, 전에 비해서 가까워져 있는데요. 카메라 또한 미디엄 슈트를 위주로 전에 비해 가까워진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들러의 유대인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둘 다 예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스턴은 신들러가 준 술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창 아래 일직선으로 마주보면서 같은 빛을 쐬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얼굴 위주로 그들의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카메라 또한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변환 장면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대부분 흑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몇몇 장면에서만 컬러가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화의 시작 장면입니다. 안식일인 듯 유대인들은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촛불만 남아있는데요. 그때부터 영화는 흑백으로 전개됩니다. 흑백은 희망 없는 유대인들의 암울한 상황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신들러에 의해서 다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촛불의 빛이 다시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 마을을 폐쇄하고 학살하는 광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들러의 눈에 빨간 코트를 입은 유대인 아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통 흑백인 공간 속에서 홀로 빨간색의 색을 가진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결국에는 죽어서 불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의 희생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유대인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신들러의 심경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들러의 무덤에 돌을 놓는 왼쪽의 배우와 오른쪽에 실제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흑백의 희망 없던 시대를 거친 그들은 신들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흑백 영화보다 더 암울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실화이기에 더 잔인하고 컬러로 변환될 때 감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쉬운 점 및 주제의 분석입니다. 먼저 아쉬운 점인데요.
바로 그의 아내인 에밀러 신들러에 관한 점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에밀러 신들러가 그와 떨어져 지내며 별다른 기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 또한 유대인 노동자를 위해 음식을 공급하거나 비밀 요양원을 만드는 등 다방면에서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영화 속에서는 오스카 신들러의 모습 위주로 나타나며 생략된 것인데요. 그녀가 그저 오스카 신들러의 호색가정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분석입니다. 영화 속에서 유대인 소년에게 구해진 어른이 소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혼돈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더니 너는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나. 어쩌면 오스카 신들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전쟁의 수혜자였던 오스카 신들러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인물이었습니다. 영화는 그가 유대인들의 참변을 목격하고 그들의 빛이 되기까지의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인간의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끔찍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스필버그에게 상업성뿐만 아니라 작품성 또한 인정받게 되는 작품이 되었는데요. 스필버그는 신들러 리스트를 연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친절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생명은 구해지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 한 명의 인간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상황만큼이나 암울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현 시국처럼 모두가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비평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